예, 이번 시간에는 그 교재 한번 보세요. 242쪽입니다. 바로 뭐가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입니다. 그죠? 예.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장기간 보유했을 때 특별히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지. 요거는 우리한테 혜택 주는 거죠. 그죠? 250만 원 공제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물가 상승분입니다. 물가가 올라간 부분만큼 빼주겠다는 거지. 이거는 어떤 정부로부터 우리가 혜택 받는 건 아니다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고, 요거는 혜택 받는 거죠. 이거는 공제해 주는 거다. 250만 원 거죠. 요거는 보유기한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보유기한 아셔야 되겠죠. 교재는 보시면은 243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한번 보세요. 이 기간은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3년 이상 해야 됩니다. 3년 이상. 아시겠죠? 3년 이상 보여야 된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게 여러 번, 자주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현행 제도는 이게 3년 이상 해서 1년 단위로 되어 있죠. 그죠? 예. 3년, 4년 이래가지고 최대 몇 년? 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3년 이상, 그리고 또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이러다가 예, 또 10년 이상, 또 최대 15년 이상 이렇게. 그죠? 되어 있죠. 1년 단위의 2%씩이라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은 3년이면은 1년에 2%니까 몇 프로? 6% 공제. 그죠? 4년 이상은 몇 프로? 8% 공제. 5년 이상은 몇 프로? 10% 공제. 이래 가다가 10년 이상은 몇 프로? 20% 공제. 그리고 15년 이상은 몇 프로? 그렇죠. 30% 공제입니다. 이렇게. 아시죠? 예. 이게 토지와 부동산. 토지와 부동산, 예.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가 요래해주고, 예. 그런데 단,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이때, 요게 뭐, 요거는 이제 부동산 위주고, 주택이 있죠? 주택인데 무슨 주택이냐? 고가주택입니다. 고가. 금액이 크다 이 말이잖아요. 고가라는 거는 9억 초과. 실제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 우리 지금 양도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팔 때 9억이 넘는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 합니다. 고가주택인데 1세대가 1주택. 아시죠? 요거는 단서가 뭐냐 하면은 1세대가 집안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이다. 집안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알겠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으로서 예, 우리가 한 주택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뭐죠? 비과세잖아, 그죠? 비과세 없습니다. 이따 비과세 때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손에서 비과세인데 무슨 공제냐? 이 세금 자체가 없는데. 그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이 넘으면 과세됩니다. 비과세가 안 되고, 9억 넘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은 내되, 보유기한이 3년이 넘는다는 것은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죠? 장기 보유했잖아. 그죠? 그래,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집값이 9억을 넘었지만은 주위에 뭐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해서 집값이 올라간 거지. 내가 투기 목적으로 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는 안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길면은 공제해 주겠답니다. 이거는 8배를 공제해 줍니다. 요거는 몇 배였죠? 2배. 이거는 8배입니다. 8배. 3에서 얼마? 그렇죠. 24%입니다.
4년에서 몇 프로? 32%. 5년에서 몇 프로? 40%. 이렇게 하다가 최대 10년 이상 몇 프로? 80%까지. 여기 끝. 여기까지 끝. 요거는 여기서 끝. 이렇게. 아, 이건 여기서 더 이상 이제 10년 이상 더 이상 없다. 그죠? 요 끝 나옵니다. 이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아셨죠? 두 가지가 있네. 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두 가지 있구나. 그죠? 요거는 부동산. 고가주택 외에는 모두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토지금, 양도세 과세대상 모두 여기 들어가는 거고, 고가주택만 이거다. 요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물론, 등기가 돼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죠? 등기가 된 부동산. 아시겠죠? 부동산. 과 주택. 요걸 이제 우리는 요렇게 부동산, 토지 건물할게요. 주택. 이렇게. 토지 건물 주택이다. 부동산과 주택이다. 아시죠? 예. 자, 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 이제 요게 핵심이니까 일단 요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추가하는 거를 이제 말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조정지역에 집을 두 채가 있다. 양도하면 이거는 안 해줍니다. 이런 거. 이런 이따가 이제 교재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기본공제입니다. 그죠? 기본공제는 이거는, 예. 기본공제는 250만원 공제해 줍니다. 250만원. 아시겠죠? 그 250만원 공제다. 예, 부동산 등 250만 원. 알겠죠? 예. 주식 250만 원. 예. 주식. 예. 그리고 파생상품 25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요건 1년 내에. 예. 물론 이것도 뭐죠?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기본공제는 모두 해준다. 그죠? 모두. 자, 요거는 결과적으로 토지, 건물, 주택이니까 부동산만 해당되네요. 그죠? 요거는 과세 대상 모두 다 해당되죠. 그죠? 아,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주택만 해주는 거고, 요거는 다 해주되, 부동산에 등등 해서 250만원, 요걸 기간은 몇 년? 1년 내에. 아시겠죠? 1년 내에 250만원 한도. 주식도 250만원 한도, 파생상품도 250만원 한도, 최대 내가 이걸 세 개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얼마? 7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죠.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그죠? 예. 요걸 우리는 기본공제라 합니다. 자, 그럼 요 차이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예, 기간이 있죠. 이건 기간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요거는 보유기간 있잖아. 그죠? 이거는 보유기간 없습니다. 그죠? 그죠? 차이점. 요 대상, 요거하고 다르죠. 그죠? 아시겠죠? 예, 요런 차이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보세요. 내가 2억에 샀다가 토지를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습니다. 토지. 할게요. 2억에서 3억에 팔았는데 얼마를 보유했느냐? 예를 들어서 6년하고 7개월 보유했답니다. 6년 7개월 보유하다가 팔았다. 양도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1억 남았죠. 그죠? 1억, 이걸 뭐라 부르죠? 양도 차익. 양도 차이가 1억이다. 그죠? 이런 비용이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 요 비용 있으면 다 공제 좀 되죠. 그죠? 자, 1억이고, 여기에다가 뭘 빼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요걸 빼고 나면 뭐가 되고, 양도소득이라 부르고, 여기에다가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뭐가 되고, 과세표준. 결국 우리가 빼는 거는 두 개 빼잖아. 그죠? 요거. 말만 이걸 양도소득이라 하는 거지, 요 양도 차이에다가 요거 빼고 요거 빼는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으면은 요거와 요거 그럼 이게 같겠죠. 그죠? 요게 없으면은 요거와 여기 같아지죠. 그죠?
요게 없으면은 요거 여기 같아지겠죠. 예, 그거는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1억에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를 빼면 된다. 그죠? 화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얼마죠? 6억 6년 7개월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는 무조건 절사입니다. 절사. 월은 뭐 이거는 과반수. 예, 이거는 우리가, 예, 뭐, 5 이상 반응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무조건 이거는 절사. 6년 잡으면 되죠. 아, 6년 이상이다. 1년에 몇 프로? 2%다. 그죠? 2%니까 몇 프로? 12%네. 그래서 1억에 12%. 얼마? 1,200만 원. 그죠? 공제. 그리고 기본 공제 얼마? 그렇죠? 250만 원. 1억에서 얼마? 1,450만 원 공개받는다. 그럼 얼마가 되죠? 8,550만 원. 이게 과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세율. 세금. 이건 아까 우리 계산해 봤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죠? 거기다가 그대로 연마되니까. 예.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건 정확한 거죠. 정확한 달이 나와. 그럼 이 금액에다가 10% 플러스해서 납부해야 되죠. 알겠죠? 예. 지방소득세.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걸 뭐라 부르고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이다. 그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양도소득세. 이제 계산한 거는 이제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시험에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10중 10문제면은, 예, 8문제, 9문제는 맞출 수가 있다. 알겠죠? 예.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보충할 부분. 지금부터 이제 교재 보면서 조금 제가 보충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예. 236쪽 한번 보세요. 236쪽에 보시면은, 예, 거기 보시면은, 양도세 계산 구조 나와 있죠. 그죠? 예, 쭉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칠판에 했던 거고, 237쪽을 한번 보세요. 1번. 실지 거래가액 확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실거래, 이거죠. 첫 줄에, 그죠? 실거래가 확인되는 경우다. 두 번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추계 결정한다 그랬죠. 추산하여 계산합니다. 그죠? 추계 결정한다, 유추가격이라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추계 결정한다, 유추가격이다, 추계 결정 가격이다. 같은 말이고, 예. 그래서 1번,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 한다? 매감기. 그죠? 매감기. 취득가액은 뭐라 그랬습니까? 매감환기.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설명이 나오죠. 그죠? 그런 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3개월 이내에 있는, 예, 매매 사례. 감정가액도 마찬가지죠. 그죠? 3개월 내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 환산가액은 이따 말씀드린다 그랬으면 말 그대로 환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는, 예, 국세청에서 정한 가액이다. 다음 뒤로 넘겨볼까요? 238쪽에 결정 경정 시에 양도가액과 최대가 산정했죠. 결정 경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세무서에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과세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언제? 신고 안 했을 때, 또 신고가격이 다를 때, 거짓말 할 때 이 말이죠. 그죠? 경정한다는 거는 고친다는 말입니다. 누가? 세무서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좀 중요한 전혀 아닙니다. 그죠? 내려갈게요. 실제 양도가액이다. 말도 그대로 실제 양도가액. 실제 팔았는 거. 그죠? 실제 팔았는 가액을 말한다. 그죠? 예. 아래 그 예외가 있죠. 그죠? 예외. 그 예외는 뒤에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한 장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저가로 양도한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무슨 소리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했다. 특수관계자, 형이 자기 동생한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7억에 팔 수 있잖아. 그죠? 형제간에. 그렇죠?
이게 현재 시가인데 이게 실지 7억에 팔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금액을 낮게 팔았죠. 그죠? 저가. 낮은 가격이잖아. 그죠? 저가. 양도라 이랍니다. 그죠? 동시입자는 뭐죠? 저가 양수가 될 거고. 이걸 우리가 저가라 이랍니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잖아. 이럴 경우에는 이거 인정 안 하겠답니다. 이걸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 뒤에 가면은 이게 다시 나옵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4번 실제 취득가액이다. 그죠?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랬죠? 바로 이런 취득가액에 우리가 취득시 비용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포함하는 비용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게 바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와 있죠. 그죠? 실거래가액의 취득시에 포함하는 비용들. 뭐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취득세. 또 하나 수수료, 중개수수료. 그리고 취득할 때 뭐 소요된 쟁송, 소송으로 인한 소송 비용 같은 거. 예, 이런 거구나. 예, 첫 번째, 매입가액. 거기다가 수수료, 취득세, 또 수수료, 법무사 비용, 컨설팅 비용, 뭐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예. 단,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공제해 줍니다. 딱 요거 하나. 다른 세금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있죠. 그죠? 중개 수수료라든지 법무사 비용 이런 거는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취득세는 없어도 된다. 왜? 취득 가액이 있으니까 여기에 몇 프로 세금 있죠. 이미 납부한 세금. 그 세금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면 되니까 구태여 영수증 이건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 있어야 됩니다. 예. 다음 2번 취득의 쟁송 소송이죠. 소송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송 비용, 화해 비용 이런 것도 취득가액에 포함해 주는구나.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에 포함한다는 거는 세금이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모두 이게 작아지잖아. 그죠? 그럼 세금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포함해야 되죠. 그래야 세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 그죠? 예. 다음에 3번 할부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을 계산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뭐냐? 예. 자, 보세요. 우리가 할부를 취득했습니다. 할부로, 그거 보면은 장기 할부죠. 그죠? 예, 현금 가액. 100원짜리를 할부로 취득했다. 그죠? 이렇게 할부로 취득했답니다. 그러면은 이때 차익이 생기잖아. 그죠? 30원만큼. 요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이자인데, 여기 회계학에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랍니다. 요 부분도 취득가액에 포함해 준다 이겁니다. 무슨 소리냐? 보세요. 100원짜리를 130원에 사서면 이게 취득가액이잖아. 결국은 이게 취득가액이라는 거는 현재 가치에서 30원만큼 포함된 거잖아. 그죠? 당연한 이야기죠. 이걸 취득가액을 한다. 이게 우리가 내용을 알고 나면 간단한데 말로서 표현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현금 주고 샀으면 현금 100원에 샀다가 팔았습니다. 200원에 팔았다. 차익이 얼마? 100원이고. 할부로 샀다. 130원에 샀다가 200원에 팔았다. 차익 얼마? 70원이잖아. 그죠? 그리고 할부로 샀을 때 요 금액, 요 차익을 뭐라 부른다?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이자. 이자를, 자, 여러분들 말이 어렵죠. 그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랬습니다. 이게 회계학에서 나오는 용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드는 말인데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나니까 차익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받을 돈, 5년 후에 받을 돈이 100원인데 오늘 받으면 얼마고 100원 아니잖아. 그죠? 5년 후에 받을 돈이 100원을 오늘 받는다면 얼마 받아야만이 요 가치가 같나 이래 묻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말하면 우리가 현재 가치에 계수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영어들은 좀 알 필요는 없고 그 하면은 예를 들어 이게 뭐 0.7이 나오면 여기 70원이다. 그죠? 이 차이가 뭐죠? 이자잖아. 그죠? 이자.
이자가 30원 붙었다 이 말이죠. 그죠? 요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 이랍니다. 그럼 왜 이자를 하면 될 걸? 그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느냐? 요 이자라는 거는 5년 동안 붙는 이자잖아. 5년간. 그죠? 5년간 붙는 이자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는 결산은 매년 해야 되죠. 그죠? 5년 한복에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나눠줘야 됩니다. 요 금액을 일단 나누기 전에 장부에다가 요를 계산해 놨다가 요걸 요렇게 바꿔 나갑니다.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가 얼마 30 해놨다가 1년에 얼마씩 5년이니까 6원씩이잖아. 6원씩 빼나간다 이겁니다. 6원씩. 요 6원 빼나고 나면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요 계정이 장부에서 사라져 버리죠. 회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예, 장부 처리하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래 가치, 명목 가치를 하기도 합니다. 요걸 현재 가치를 합니다. 그러니 명목상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원했잖아. 그죠? 할인했을 때 그 차이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하게요. 시작.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한 번 더 시작.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 말 찾아 나옵니다. 우리 이 말이 찾아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오거들랑 이자 생각하죠. 이자. 아, 이자는 뭐 하더라? 포함하더라. 아시겠죠? 그죠? 아, 이자는 포함해준다. 알았죠? 예, 다음 4번. 당사자 약정에 따라 이자상의 거래가액이 확정하는 경우에 이자 상당 부분은 계산에 포함. 당연히 이자는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예, 뒷말도 보세요. 예, 이자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추가로 발생한 이게 뭐죠? 연체이자잖아. 그죠?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취득자산에 대해 금을 일시금에 지불하면서 일정을 할인받은 데에는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뭐냐? 내가 할부로 사면은 150원짜리를 요걸 현찰 주고 사면은 100원이더라. 그럼 요래 주고 샀다. 요 금액을 해줘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그죠? 예, 현금 구입. 그러니까 거의 뭐 몇 가지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1번에 보면은 취득세, 중개수수료, 뭐 기타 비용, 취득에 포함한다. 취득세 연수이 없어도 된다. 그죠? 두 번째, 소송 비용, 화해 비용도 포함한다. 세 번째, 장기할부 조건에 의한 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도 포함한다. 이자 부분도 포함한다.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그죠? 아시겠죠? 뭐 이 정도. 다음에 2번 취득가액 계산 시에 제외된 1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조금 전에 했습니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는 부인하는 거는 인정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시가로 하고 두 번째는 연체이자 나왔네. 연체이자 제외한다. 세 번째, 취득에 관한 쟁성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직접 든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인데 뒷말 단수 조항이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지출한 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다. 무슨 말이죠? 다른 항목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서 들어갔다 이거 필요경비에 한번 공제받은 걸 이중 공제 안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한 번 공제받았는데 또 공제해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즉, 지출한 연도 각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그것은 제외한다. 아셨죠? 네 번째, 뭐 마찬가지죠. 감가상각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죠? 각 사업연도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그거는 뭐 한다?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외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도 공제해 주는데 그죠? 단 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이미 들어간 공제한 받은 거는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3번이네. 그죠? 특례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경우다. 그죠? 그 특별한 경우는 제가
그 상속이나 정려, 요거는 상속계 정려계실인데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랬죠. 그거는 그 당시에 평가가액을 실거래가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정려에 대한 이월과세 나와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뒤로 가세요. 240페이지. 그 보시면은 보충학습에 보면은 기준시가 나와 있죠. 그죠? 기준시가가 바로 누가 정한 거다? 그렇죠.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건데, 토지의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말하죠. 거기에는 국세청장이 정해놓은 배율, 뭐 2배, 3배 이거 정한다 이겁니다. 그때 다르겠죠. 그죠? 건물은 우리가, 그 시가 표준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죠? 신축가에다가 구조에 따라서 용도, 위치, 그리고 신축 용도, 또 가감성, 특례 등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다. 주택, 공동주택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가, 이 바로 뭐죠? 시가 표준액이죠. 그죠? 시가 표준액이다. 다만 국세청장이 고시한 경우 있다면 그 금액으로 하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시군구에서 공시한 가액이다. 그게 뭐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기타 아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등 이런 거 참고. 그리고 아래 기타 필요용비에 이제 세 번째 자본실이 나오네. 그죠? 그 부분은 바로 요금입니다. 그죠? 자본적 지출. 그죠? 그럼 뭐죠? 양도비. 그죠? 그 자본 지출하는 거는 의의 한번 볼까요? 자본 지출하는 거는 내용 연수를 연장시킨다. 그죠? 수명을 연장시킨다 이겁니다. 이런 게 이제 내용이 좀 몇 개 나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로서 오른쪽 한번 볼까요? 1번.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또 엘리베이터, 난방, 빌딩, 피난시설,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복구 비용, 또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용도 변경, 개량, 이 개량하면 리모델링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그 7번째 나와 있는 거,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세요. 8번째, 토지 이용 편을 위하여 지출한 장애물 철거 비용, 뭐 등등 이런 겁니다. 그죠? 뭐 특히 어려운 말은 없죠. 그죠? 이런 예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잘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자본주의 뜻이 뭔지만 아시면 되죠.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자, 요거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의미만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이런 집이 있는데, 창문이 하나 깨졌습니다. 하나 가려졌습니다.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되죠. 이런 걸 수익적 지출해야 합니다. 기와장이 하나 깨졌습니다. 비가 셉니다. 수선이 가려졌습니다. 수익적 지출. 한층 올렸습니다. 집을 한층. 이게 뭐죠? 자본적 지출. 아셨죠? 또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조했습니다. 이런 거. 자본적 지출.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보시면 돼요. 정축, 개축, 대수리. 이런 게 자본 지출이다. 그 외에 뭐, 얘가 나와 있죠. 그죠? 엘리베이터, 뭐, 그죠? 피난시설, 냉난방, 이런 게 자본 지출이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